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정진수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중국 증시를 한 줄로 줄여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는 일단 조정이 지속되면서 다소 소외된 모습입니다. 이 글로벌 증시 호조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위안화도 지속적으로 이제 절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와 함께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도 이례적으로 크게 입찰하는 모습입니다. 섹터별 흐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IT, 전자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유틸리티와 같은 이런 전통 산업들과 국영 기업들이 개체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소외돼 가고 있는 이런 중국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관련된 이슈들 어떤 걸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까요? 네, 먼저 그 미국 주도의 그런 경제 협력체인 IPF가 출범 1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공급망 위기 시에 비상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함께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공급망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밸류체인이라든가 반도체 등 이런 중점 산업에서 특정 국가가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좀 이러한 협의체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 상태였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지목을 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소재들의 그런 좀 대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예전에 2018년도에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예전에는 1대1 대결 구도였다면은 이제는 다자간 진영 대결로 확전되면서 경제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거로 추측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일단 이번 그런 협의를 계기로 든든한 우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걸로 보이고요. 중국 관점에서는 무역 환경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팀 대 팀으로 싸우는 이런 진영 간의 그런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여기에서 중국도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중국 남부 지역의 일단 폭염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내년 이맘때쯤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내년 발생을 하는데 올해에는 좀 더 특별한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것으로 느껴지는 이 폭염 관련된 내용이 올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연초에도 가뭄 때문에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제한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대 공장이 중단이 되면서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중국 남부 지역은 가뭄이 장기화된 상태여서 장강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폭염을 맞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비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석탄 비축량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경제 영향을 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남부 지역에서 수력 발전이 좀 줄고 있다 보니까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석탄이거든요. 한 7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이 석탄 발전량이 늘면은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권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수력이랑 원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댐 수위가 저절로 채워지면서
수력 발전량이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중국이 그 원자로를 증설을 늘렸는데 그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 밖에 농산물에서는 최근 최고치를 찍고 있는 설탕 가격과 산업에서는 반도체 슈티지 이것도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가동 상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계절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할지 알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당분간 이제 주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있겠는데요. 먼저 내일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49.2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었는데 이번 달은 컨센서스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악의 국면은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황금 연휴를 있고 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진국 경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 회복의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6월에는 일단 소비와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중국 소비 경기가 많이 부진한 상태인데요. 6월 18일에 징동데이랑 그리고 6월 22일에 단오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소비 심리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 현대차증권의 정진수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